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 eVTOL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조비 에이비에이션 하고요. 자동차 거인 도요타의 관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도요타가 조비에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액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돈만 넣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관련 자료들 보면서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미래 모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금 액수만 볼 게 아니라 두 회사가 어떤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에어 모빌리티 상용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단순한 투자는 확실히 아니죠. 맞아요. 일단 그 규모부터 좀 짚어볼까요? 추가 5억 달러. 이걸로 도요타가 조비에 투자한 총 금액이 8억 9,4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9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또 두 번에 나눠서 보통주 매입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이게 다 끝나면 도요타가 지분 20% 넘게 가지면서 최대 외부 주주가 될 거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 정도면 단순히 투자했어요 수준이 아니라 조비의 경영이나 전략 방향에 상당히 깊게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 이 UAM 시장의 가능성을 도요타가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예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조비의 기술력이나 성형화 가능성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네요. 네, 없으면 이런 결정 못하죠. 미래 교통 시스템 구축에 아주 깊숙이 발을 담그겠다는 겁니다. 근데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제조 동맹을 맺는다는 조건이 붙었다면서요? 생산 노하우까지 준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게 이번 투자의 정말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 동맹. 그러니까 스타트업인 조비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걸 안정적으로 또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게 엄청난 과제거든요. 그렇죠.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바로 그 부분을 도요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2019년부터 도요타 생산 시스템, 그 유명한 TPS 있잖아요. 네, TPS. 그 노하우를 계속 공유해 왔어요. 공정 계획 짜는 거나 제조 방식을 개발하는 거나 심지어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조비의 캘리포니아 생산시설에 직접 가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인력까지 파견해서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핵심 부품 공급 계약도 맺었죠. 맞아요. 파워트레인이랑 액추에이션. 네. 기체의 심장하고 근육 같은 부분인데 이걸 도요타가 장기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자동차 대량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도요타의 그 제조 DNA를 조비에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품질 관리나 생산 효율성 면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겠네요. 결정적이죠. eVTOL 상용화의 가장 큰 허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정적인 대량 생산인데 이걸 해결해 주는 거니까요. 경쟁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이 스텔란티스랑 손잡은 것처럼 이제 거대 자동차 회사랑 에어택시 스타트업의 결합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도요타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조비, 지금 개발이나 상용화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제일 어렵다는 그 인증 절차는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비가 올해 8월에 발표하는 걸 보면요. 미국 FA의 사업 운항 인증, 이게 총 5단계인데 그중 4번째 단계의 3분의 1 이상을 끝냈다고는 해요. 오, 꽤 많이 진행됐네요. 네, 상당히 진척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업계에서는 워낙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서 실제 최종 인증까지는 글쎄요, 2027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좀 신중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증은 여전히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인셈이죠. 그렇군요.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생산 라인이나 시험 비행은 좀 어떤가요? 생산 쪽은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파일럿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서 3번째 시제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연간 한 500대 이상 만들 수 있는 공장 부지도 확보했고요. 양산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군요. 네, 시험 비행도 굉장히 활발해요. 최근에는 일본에 있는 도요타 시설에서 첫 국제 시험 비행도 했고요. 뉴욕 맨해튼 도심임을 나눈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때 특히 강조한 게 소음이 기존 헬기보다 훨씬 조용하다는 거였죠. 상용 서비스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바이가 첫 무대가 될 거라고 하죠. 맞습니다. 원래는 2025년 말이었는데 목표 시점을 2026년 초로 약간 조정한 것 같고요.
두바이 도로교통청 RTA하고 6년짜리 독점 운영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독점 계약이요? 네. 그래서 두바이 국제공항이나 팜 주메이라 같은 주요 지점들을 연결해서 예를 들면 차로 한 45분 걸리는 거리를 10분 만에 갈 수 있게 한다는 목표예요. 이게 실제로 성공하면 조비에게는 실제 운영 경험을 쌓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편리할 것 같네요. 그럼 조비 기체 자체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로 가고요. 수직으로 뜨고 내립니다.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 탈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한 320km 정도 나옵니다. 그게 빠르네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운항 중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소음이 기존 헬기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도심교통 체증 없이 빠르고 친환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투자를 통해서 도요타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뭘까요? 단순히 돈 벌려 하는 거 이상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건 도요타가 스스로를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컴퍼니로 바꾸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봐야 해요. 땅 위에서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길 이동까지 다 책임지겠다, 뭐 이런 비전인 거죠. 아,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장하는 거군요. 네, 이게 또 창업 가문인 도요타 가문의 오랜 꿈과도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전동화 시대를 먼저 열었던 것처럼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이동에 관한 모든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오늘 도요타하고 조비과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현재와 또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도요타의 막강한 제조 능력과 자본력, 그리고 조비의 혁신 기술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또 이게 에어택시 상용화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FAA 인증이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고 안정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 과제도 남아있지만 도요타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다는 건 조비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곧 다가올 두바이에서의 상업 서비스 개시가 어쩌면 이 새로운 이동 방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도요타의 변신 노력과 조비의 기술 발전이 만들어갈 미래 하늘길,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